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차원에서 동작하는 로봇 예시로 3D 쿼드콥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난 시간 3D 로테이션, 3D 다이내믹스가 필수적으로 선수 과목으로 적용되니까 꼭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쿼드콥터는 많은 분들이 드론이라고 부르시듯이 여기에 모터가 4개 달려있는 비행체 로봇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비행체에서 이 파트만 한번 떼와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고 이 양쪽에 모터가 달려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A, B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장착되는 두 모터의 방향은 같아야 할까요? 혹은 달라야 할까요? 같다면 A번이고 지금 다른 것이 B번입니다. 정답은 A인데요. 왜 그러냐면 토크는 R 크로스 F라는 것에 의해서 이 토크가 발생하면 수평 힘이 발생합니다. 이 수평 힘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수평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경우는 두 개의 수평 힘이 서로 보시다시피 상쇄가 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합쳐지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수평 힘이 존재해 버리면 로봇이 제어할 때 아주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A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평 힘은 상쇄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은 이 토크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또 달아주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이 방향이 첫 번째는 이 방향이었죠. 이게 W1과 W3에 의한 토크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이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을 갖도록 W4와 W2를 지금 달아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 추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력을 구하고 싶다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모든 손가락을 다 펴고 나머지 네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화살표를 감싸게 했을 때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추력의 방향입니다. 그럼 W1은 이쪽, W3는 이쪽이고요. W4와 W2는 이렇게 아래로 추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W2과 W1과 W3는 로봇을 위로 움직이려는 추력이 발생하는데 W4와 W2는 지금 로봇을 추락시키려는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네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 1, 3와 2, 4는 각각 날개 방향이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1과 W3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사용한다면 W2와 W4는 방향이 다른 날개를 사용해서 이것을 보상하는 것이죠. 실제로 드론 시스템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점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토크가 상쇄되고 결국 모든 추력이 다 위쪽 방향으로 발생하도록 제어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모터에서 발생하는 추력을 실제로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추력은 각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에 비례상수 k를 곱해주고요. 지금 이것이 W1, 2, 3, 4 모두에서 발생하니까 k 오메가 1제곱, 오메가 2제곱, 오메가 3제곱, 오메가 4제곱을 다 더해준 것이 최종 이 드론에 작용하는 위쪽 방향의 추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토크란 이렇게 쿼드콥터를 이렇게 위치시켰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추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X축이라고 본다면 왼쪽에 있는 모터에 의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에 의해서 또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 토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토크가 발생하죠. 이 토크를 한번 수식을 그려보면 이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위치시켜 보면 지금 토크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이쪽이 됩니다. 토크는 R 크로스 F죠. 근데 지금 이 거리 R이 2분의 1 L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K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W4가 플러스 방향, W2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W4 제곱 마이너스 W2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에서 y축의 토크를 구해보면 아래와 같이 2분의 1 KL W3 제곱 마이너스 W1 제곱이 되고 왜 그러냐면 이 W3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G축 방향으로도 또 토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XYZ를 놓았을 때 이 G축으로도 토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위로 한번 뻗어보세요. 그랬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감싸는 그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럼 이쪽이 플러스인데 지금 보시면 W1과 W3는 이 방향과 일치해서 플러스 방향이 되고요. W2와 W4는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정리해보면 b 곱하기 w1 더하기 w3 제곱 마이너스 w2 제곱 마이너스 w4 제곱이 되는데요. 이때 상수 b는 드래그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2분의 k l 오메가 제곱에 나왔던 이 k 상수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한 상수고 독립적인 상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힘을 구해봤어요. G축 방향으로 수평 힘 FC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X축, Y축, G축으로 각각 작용하는 토크를 구해봤습니다. 타우 X, Y, Z를 구해봤죠. 그래서 지금 3차원상의 로봇이기 때문에 X, Y, Z 그리고 롤, 피치, EO 네, 이렇게 6개의 자유도를 갖는 로봇인데 제어할 수 있는 값은 4개가 됩니다. FX, 토크 XYZ 혹은 이제 모터가 4개 있으니까 W1, W2, W3, W4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게 4개고 자유도가 6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상태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일전에 우리 바이콥터 예시를 기억하신다면 이 바이콥터가 세로로 이렇게 서버리면 이 Y축으로는 전혀 제어할 수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엑치튜드 시스템 지금 3D 쿼드콥터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오일러 라그란지 메소드를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도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수평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사용되는 이 각속도는 바디 프레임 각속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기억 안 나신다면 이전 강의 3D 다이내믹스를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 에너지는 손쉽게 mgz라고 구할 수 있고 라그랑지안까지 구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정과 같이 우리 3차원이기 때문에 6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존재하고 이것을 손으로 푸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심 파일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모두 하지 않고 파이썬 코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구하고 이 우변이 문제인데 우변이 외력이 된단 말이죠. 혹은 우리가 제어해서 발생시키는 추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추력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G축의 수평 힘과 그리고 X축, Y축, G축 각각에 대한 토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씩 구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평 힘부터 구해보자면 사실 이 쿼드콥터 입장에서 추력은 항상 이 모터의 날개 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쪽 방향으로만 추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G축에만 FC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로봇은 항상 위쪽으로만 추력을 주지만 이것을 월드 프레임 좌표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겠죠. 로테이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봇의 수평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드래그 포스인데요. 이 드래그 포스는 비례상수 곱하기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x, y, z 에 각각 비례상수 ax, y, z가 곱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빼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평 힘, 수평 외력을 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토크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토크 x, y, z는 일전에 구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X축 토크, Y축 토크, Z축 토크는 모두 구해놨고 그대로 삽입만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나누기 2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힘과 토크 모두 구해서 오른쪽 텀인 QJ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심 파일로 이 운동 방정식을 구현하는 것이죠. 소스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코드도 역시 심파이 코드와 시뮬레이션 코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파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선언하고 또 상수들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차원 상에서 로봇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속도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라그랑지안 구하는 것까지 일전 예시들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외력을 구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수식에 구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또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를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의 각각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구해내는 것도 일정과 동일하므로 여기는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코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파라미터가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쿼드콥터의 질량, 그리고 질량 관성 모멘트, 중력 가속도, 쿼드콥터의 각 변의 길이, 그다음에 여러 상수들 값들이 선언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오메가 1, 2, 3, 4가 직접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따라가거나 하는 예시가 아니고요. 진짜 시뮬레이션 자체인 그런 코드입니다. 이 오메가 1, 2, 3, 4를 두 개 파트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스피드와 두 번째 D 스피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이 쿼드콥터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버링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오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구해놓은 값이 이 0.075라는 값인데 이 상태에서 소스 코드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다시피 호버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살짝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가속도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죠.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오메가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메가 1을 증가시키고 싶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현재 상태는 결국은 0 곱하기 무엇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 다 0000입니다. 지금은 오메가 1, 2, 3, 4가 다 스피드인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피드, D스피드 1을 0.1 곱하기 기본 스피드로 적용을 시킨 다음에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보시다시피 Y축으로 기울면서 가속도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속도를 같은 속도를 전달하고 W1과 W3에는 이 속도만큼을 더해주고 W2와 W4에는 이 5%만큼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G축 방향으로 G축인 플러스 방향, 우리 입장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드론이 쿼드콥터가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오시면 되는 예시인데요. 아래에 있는 메인 코드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메인 코드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받아오고 0초부터 2초까지 시뮬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초기 값들을 선언한 다음에 OD인트를 for loop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OD인트의 첫 번째 매개변수인 운동 방정식 코드, 쿼드콥터 다이내믹스 살펴보시면 일전 우리가 씬 파일을 통해서 구했던 파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애니메이트 파트는 사실 지금 방금 보셨겠지만 색깔도 다양하고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코드가 조금 길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맥OS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주석을 토글링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OS 유저들은 위에 파트를 주석해줘야 하고 아래 파트를 주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원상의 로봇 쿼드콥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차원상의 로봇팔을 움직이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